KF-21 전력화 단계는 전투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구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확인된 성능이 실전 환경에서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산 기체가 부대에 배치되고 운용되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다시 축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도출되고 이후 생산 기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초기 운용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능 안정성과 운용 효율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공군의 실전 배치 준비는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조종사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제 작전 환경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비 인력 역시 새로운 기체에 맞는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런 준비 과정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운용 인력과 장비가 함께 준비될 때 전투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운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양산 1호기 출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 성공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전력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기체 한 대의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운용입니다. KF-21은 2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향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력 규모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생산이 지속될 경우 전력 신뢰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양산 이후 유지 비용과 운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비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가용률이 낮아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도입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KF-21은 국내 공급망과 정비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부품 생산과 정비 기술이 국내에서 확보될 경우 유지 비용과 운용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적인 가용률 확보는 실제 전투력과 직결됩니다. 동시에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력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이 반영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기체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발전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양산 이후에도 성능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은 실전 적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며 운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 도입국에서 개발과 생산을 수행하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 흐름을 대표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자립과 전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은 향후 다른 항공 사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KF-21은 개발 단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 투입될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산과 배치를 통해 전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항공 전력의 질적 수준도 함께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실전 전력으로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군사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제 전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발 완료라는 단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검증을 거쳐 양산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대에 배치되어 운용될 때 비로소 전투기로서의 가치가 완성됩니다. KF-21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산 1호기가 출고되면서 개발 사업이 아닌 실전 전력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정 진전이 아니라 전력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양산 단계 진입은 단순 생산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반복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계 안정성과 제조 공정이 모두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KF-21은 수차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수백 회 이상의 시험이 반복되면서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험 결과가 실제 양산 과정에 반영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반복 검증 과정은 초기 양산 기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력화 준비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교육과 정비 인력 양성, 운용 절차 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기체만 도입한다고 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를 운용할 인력과 체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런 요소들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운용 환경을 반영한 훈련이 병행될수록 초기 전력화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노후 전투기 교체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 운용되던 구형 기체들은 유지 비용 증가와 성능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이런 기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력 구조가 현대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로 전환되면서 작전 효율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지 비용 절감과 가용률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양산 단계 진입 이후에도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 양산 기체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생산 속도가 늦어지거나 추가 개량이 필요했던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품질 확보 실패는 장기적인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시험과 검증 과정을 통해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비행 시험이 이루어졌고 실제 운용 조건을 반영한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양산 기체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내에서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은 산업적 의미도 큽니다. 단순 개발을 넘어 생산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항공 산업 기반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과 조립, 시험 과정까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은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산 경험이 축적될수록 품질 관리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양산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소수 국가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기술과 산업, 군사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전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력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업체가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국산 공중발사 무장체계 개발과 무장 통합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항공전력 운용 방식이 한 단계 성숙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성능이 검증된 해외산 미사일을 활용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독자 개발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력 공백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전력이 형성되지 않으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무장과의 연동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실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KF-21 역시 기체 성능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무장 통합이 늦어질 경우 전력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해외산 무장을 우선 활용해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동시에 국산 무장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선택된 것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초기 전력 단계에서는 AIM-120 계열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급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일부 정밀유도 공대지 무장이 우선적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조기 경계 임무, 제공권 확보, 제한적 타격 임무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급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일부 정밀유도 공대지 무장이 우선적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조기 경계 임무, 제공권 확보, 제한적 타격 임무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밀유도 폭탄, 공대함 미사일, 스탠드오프 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무장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장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과 주변 안보 상황을 반영해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데이터 연동 체계, 전술 네트워크 연계,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고려한 통합 구조가 함께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무장 개발 역량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 운용 체계를 갖춘 종합 전력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국가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외국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 통제나 사용 제한,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작전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핵심 무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중동 국가들은 최신 서방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대지 무장과 전자전 장비 사용에 제한을 받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남아 국가 역시 고성능 기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장 통합 지원과 기술 의존 문제로 인해 실질 전투력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KF-21 사업이 무장 자립을 중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기체,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무장, 정비 체계까지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전반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무장 분야에서의 자립은 전시 상황뿐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장이 KF-21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경우 구매국 입장에서는 운용 비용 절감, 유지 보수 편의성, 기술 이전 협력 확대 등의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단순 기체 성능보다 전체 운용 체계의 완성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의 투트랙 무장 전략은 매우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공군 운용부대 간의 협업 구조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장 성능 개선과 통합 절차가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KF-21에 적용되는 국산 무장 통합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투기 운용 구조 자체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장을 장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종사가 실전 상황에서 다양한 무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종석 인터페이스, 임무 관리 구성, 데이터 처리 구조까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통합 방식은 현대 공중전에서 요구되는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KF-21은 공대공 전투, 지상 정밀 타격, 해상 목표 공격, 전자전 대응 임무까지 하나의 기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과 센서, 통신 장비, 전술 데이터 처리 구조가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산 무장 역시 이러한 구성에 맞춰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종합 작전 운용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미 중거리급과 장거리급 무장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탐색기 성능, 항제밍 능력, 추적 정확도, 데이터 링크 기능 등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역시 위성 유도 기반 정밀 폭탄, 장거리 순항형 무장, 고관통 탄두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KF-21의 작전 반경과 임무 다양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장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반복 검증과 실전형 시험입니다. 국내 시험 비행단과 연구기관은 실제 전투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설정해 무장 분리 시험, 유도 시험, 복합 운용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과 수출형 모델 개선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된 전투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자국 무장과의 호환성 문제, 소프트웨어 수정 제한, 시험 데이터 접근 제약 등의 이유로 수년간 정상 운용이 어려웠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특정 5세대 전투기의 경우 무장 통합 권한이 제한되어 독자 개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무장 통합 주도권을 국내에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는 향후 전력 개량 과정에서도 외부 승인 절차나 기술 통제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국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국산 무장과의 결합 구조는 KF-21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와 훈련, 부품 공급 체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도입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심의 무장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무장 사용 승인 지연, 기술 이전 제한, 부품 공급 중단 위험 등을 경험하면서 대안적 전력 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F-21과 국산 무장 패키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무장 국산화는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도 장치, 센서, 추진체, 탄두,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사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국산 무장 확대는 교육 체계와 정비 구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비 인력 역시 해외 의존 없이 독자적인 유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 지속 운용 능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카이와 MBDA가 스피어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KF-21의 작전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KF-21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전투 능력에 더해 훨씬 멀리서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본격적으로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장을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 자체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 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무장으로 적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외곽에서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중요한 군사시설이나 지휘 거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장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KF-21과 결합되면 공군의 원거리 타격 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됩니다. 스피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유도 기술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 유도를 통해 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형 참조 기능으로 오차를 줄이고 데이터 링크 기술을 활용해 비행 중에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복합 유도 방식 덕분에 스피어는 고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이동 중인 목표물에 대해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선택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공망을 피해 우회하거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피 기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요격 시도를 피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 작전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KF-21과 스피어의 결합은 단순히 미사일을 장착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무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임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표적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 처리하는지, 다른 전력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까지 모두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전투기 내부의 운용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 전체가 스피어에 맞게 최적화되어야만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통합 과정을 단순히 외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기술진과 해외 업체가 함께 설계하고 시험하며 검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수 업체가 한국과 공동으로 핵심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술 수준과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미사일 전문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무장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국내에서는 운용과 유지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장 통합 설계, 시험 비행, 데이터 분석, 운용 구조 개발까지 함께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무장 연동 기술이 상당히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공군 작전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강화되면 전투기는 불필요하게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고도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 억제 능력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신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이 부족해 실제 활용도가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핵심 무장 통합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특정 무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수년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해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전력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무장과의 연동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피어와 같은 고급 무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체계적인 개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